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올해 프로야구도 이제 막바지인데요. 여러분께서는 우리 한국 야구의 전설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투수는 선동열, 타자는 이승엽, 그런데 야구는 이종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바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으로 유명한 야구의 신 이종범 선수. 이제는요, 그 아들이 키움 히어로즈 소속 이정우 선수입니다. 이정우 아빠로 더 유명해지고 있는 이종범 선수. 얼마 전 일본 지도자 연수를 마치고 귀국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초대석에 특별히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귀국하신 지 한 달 좀 지났는데 네. 지도자 연수를 받으셨다고요? 그렇습니다. 뭐 작년까지는 LG 2군 타격 코치를 하다가 네. 시즌 막바지에 조금 저 개인적으로 좀 생각할 시간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한국 야구도 많이 해봤지만은 예전에 그 주니치 드래곤스에서 선수도 일본 했고 선수 시절에 네네. 그 팀이잖아요. 그리고 또 가까운 일본인데도 조금은 우리 한국 야구보다는 우위가 있으니까 예. 조금 더 공부를 해보면 어떻고 생각하냐고 좀 들었을 때 예. 제가 생각했을 때 앞으로 제가 야구 선수도 했지만은 이제 감독하시는 예, 지도자를 갔을 때 상당히 좋은 경험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네. 잠깐 연수 갔다 왔어요. 네. 뭘 배우셨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뭐 야구는 거의 세계적으로 보면 하는 것과 또 기본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역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한국 선수들이 조금 단점이 투수 쪽이 좀 있어요. 저는 뭐 타자지만은 그런 투수 쪽에 좀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의 운동하는 연습을 많이 봤죠. 일본의 투수진이 더 우리보다 두텁죠. 두텁고 우선 선수층이 워낙 넓으니까요. 맞습니다. 두텁고 또 기본적으로 일본 투수들이 갖고 있는 그런 바란스나 또 제구, 또 볼의 구종 이런 것들이 훨씬 조금 우위다 보니까 그런 연습하는 것 내용들을 눈으로 보고 좀 귀로 듣고 많은 걸 배워왔죠. 야구 역사도 일본이 훨씬 길고, 네네네. 그다음에 일본 인구 비례 이런 걸 봐도 뭐 고교 야구팀, 대학 야구팀 우리랑 이 규모가 대단한 차이가 맞습니다. 나잖아요. 왜냐하면은 일본은 지금도 고등학교 야구가 한 4,000개 정도 되고요. 4,000개? 네네. 우리는요? 저희는 48개, 50개 가까이밖에 안 됩니다. 100개도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일본의 한 현보다 더 적으니까 이야. 야구의 수준은 조금 차이 나지만은. 근데 우리가 이기잖아요. 네, 조금 이 박빙인 그 경기 때는 오히려 한국 선수들이 좀 정신력이 좀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기지도 하지만은 대부분 보면은 일본하고 하면은 그 일본 팀들도 또 한국 팀들도 조금 스트레스를 받는 경기를 많이 하는 거죠. 물론 꼭 이겨야 된다 네, 이거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그런 상황들을 조금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네. 앞으로 뭐 지도자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경험이나 또 선수들이 어떻게 하니까 투수 같은 경우는 좋아지더라. 그렇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저로서는 상당히 좋은 공부가 됐습니다. 네. 근데 특히 또 가 계신 그 금년 시즌에서 네네. 아들 이정우 활약이 대단합니다. 네, 물론 뭐 거기서도 많이 봤죠. 뭐 결과도 많이 보고 그런데 제가 야구를 해봤기 때문에 선수들은 그런 사이클이 좀 있어요. 이게 3월부터 뭐 10월까지 한다라면은 꾸준히 성적이 나는 선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슬럼프가 겪고 기복이 있다. 네, 기복이 있는데 그걸 좀 잘 슬기롭게 대처를 하는 선수가 정말 최고의 또 선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아들은 잘하고 있어요. 네, 지금 현재까지는 프로 4년 차지만은 네. 다행히 잘하고 또 그런 슬럼프들을 본인이
잘 이겨내면서 이제 베테랑으로 가는 그럼요. 길이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아직 시작인데요. 아, 맞습니다. 바람의 손자 뭐 이런 네. 기사 많이 보셨잖아요. 예, 기사거리는 많이 봤는데 그래도 집에 오면은 뭐 정우 같은 경우는 뭐 야구 선수인 아빠가 아니라 그냥 아빠로서의 대학이니까 물론 예, 그러겠습니다만 거기에 더 편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일반 팬들 입장에서는 바람의 아들, 그 아들인 바람의 손자. 네네네. 이제는 바람의 손자가 바람의 아들을 이길 거다 뭐 얘기가 나와요. 뭐 전문가들 것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저 역시 충분히 저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을 보이는 게 이제 이 안타 개수나 그렇죠. 또 이제 타율이나 또 예전에 비해서 저희가 게임 수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많아졌죠. 많은 기록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갖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이정우 선수죠. 네. 물론 게임 수가 늘어났으니까 안타 개수는 늘어날 수 있지만 네네네. 타율에 있어서는 네네. 아직 아빠의 기록 접근 못 하잖아요. 아니 타율 같은 것도 이제 통산 타율을 보면은 훨씬 더 월등하다고 생각하고 일단 나이가 역시 어리기 아직 젊으니까, 때문에 예. 무한한 가능성이 갖고 있는 선수죠 지금. 아들도 그렇습니다만 이종범 선수도 프로야구 데뷔 첫 해부터 네네네. 돌풍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93년? 3년에 입단을 해서 맞아요. 주전 유- 해태 타이거즈로. 네, 해태 타이거스 입단해서 주전 유격수를 했는데 아무래도 그때는 뭐 야구가 1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초창기이기 때문에 예. 뭐 여러 가지 일들도 있지만 일단은 주전을 하긴 하지만은 그 주전 속에서 많은 걸 보여줬기 때문에 네.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고 들어갔죠 대학교 때. 첫 해 세운 기록만 해도 대단하지 않아요? 뭐 최대 세운 기록은 뭐 신인 도루랑 뭐 최다 도루랑 뭐 이런 것들이 많았죠. 한국 시리즈 MVP 네, 됐잖아요. MVP도 했죠. 한국 시리즈 MVP도 뭐 도루. 신인이 한국 시리즈 MVP 한 전례가 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 제가 처음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그렇게 데뷔 첫 해부터 프로야구계의 혜성처럼 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가장 원동력 된 거는 저희 이제 어머님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야구를 시작했지만은 몇 살에 시작한 거예요? 제가 지금 79년 3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게 몇 살이에요? 그때 제가 9살 됐죠. 9살 시작해서 뭐 대학교까지 오니까 딱 14년 동안은 기본기는 탄탄히 해서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제 10년 동안 기본기를 갈고 닦고 예. 이제 프로에 가면 어떻게 음. 그 기존에 있는 선배님들을 이길 수 있는가는 그 대학교 4학년 때 상당히 이제 TV를 통해서 네. 접하고 앞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될 준비를 좀 많이 해서 갖고 들어간 게 1년차 때 조금 고생을 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9살 때부터 차근차근 네. 준비가 되어 왔다. 네네네. 거기에 어머니의 공이 컸다. 네네. 어떤 공입니까, 어머니? 아무래도 이제 가정이 좀 가난하다 보니까 제 눈으로 확인해서 다 야구를 빨리 잘해서 돈을 벌어서 부모님을 빨리 행복하게 해드렸다는 그런 목표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예. 그 목표를 위해서 따라가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뒷바라지를 잘 네네네. 해주셨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가난의 세월을 빨리 없애기 위해서는 제가 잘해야 개인적인 된다. 노력도 해야 되지만은 성적이 나야지 프로는 이제 연봉을 많이 받고 돈을 많이 당연하죠. 받고 그런 원동력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빨리 성공의 길이 빨리 했던 것 같아요. 9살 때 야구를 시작하게 네. 된 계기는 뭐예요? 뭐 남달리 체격이 컸어요. 아닙니다. 그럼 계기는 네. 이제 초등학교에 갔는데 이제 항상 방과 후에 집에를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 어린애가 예. 야구를 항상 지켜봤죠. 1, 2학년 때. 그 초등학교에 야구부가 있었어요. 네네네. 원래는 야구를 지켜본 결과 이제 아버님이 공부 안 하니까 야구를 시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왜 많은 뭐 인터뷰에서 해주면 저는 원래 축구를 좋아했거든요. 축구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그 학교에 그 학교는 축구부가 없고 야구부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판단. 어느 초등학교예요? 서림초등학교죠, 강정. 거기 축구부가 있었다면 네. 이종범은 축구 선수가 그렇죠. 되죠. 예. 근데 축구부가 해체가 되고 야구와 핸드볼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야구를 예.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그리고 딱 팀에 들어가자마자부터 네. 잘했어요? 아니면 제가 기억으로는 한 10일 후보 선수하고 그때부터 시합을 계속 뛴 것 같아요. 그럼 한 3학년 때? 네, 초등학교 3학년 때. 3학년이 어떻게 4, 5, 6학년이 있을 텐데. 글쎄 뭐 감독님께서도 그때는 저를 뭐 기본기도 기본기지만 이제
보는 눈들이 다 다르잖아요. 감독님들은 어느 정도의 기본기만 갖추면 저 선수는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눈여겨 봤는지 몰라도 엄청난 많은 훈련량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야구를 시작했기 때문에 새벽에 이제 동네 형과 일어나서 새벽에 로드워크를 한 4km 뛰고 아침에 가서 그럼 또 연습하고. 학교 가기 전에 네네. 그래서 개인 연습을 왜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은 그걸 하다 보니까 런닝은 월등하게 우리 야구하는 선수들보다 잘 뛰었죠. 그래서 도루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100m 기록이 몇 초까지? 저는 11초 1까지는 뛰어봤어요. 대학교 2학년 때. 3학년. 네, 네. 그 초반부부터 그렇게 야구가 즐겁고 재밌었어요? 아니면 좀 가다가 나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던 시절도 있었습니까? 어린 시절 때는 힘들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걸 다 거쳐야 하기 때문에 어떠한 역경도 저는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목표를 갖고 했기 때문에 뭐 다른 선수들은 거의 한 번씩 도망가거든요. 운동을 않고. 저는 절대로 한 번도 그런 적이 그런 적이 왜냐하면 어머님은 봐서라도. 그러니까 초중학교 때 네, 초중고. 한 번도? 네, 대학교 때도 마찬가지로. 독종이시네.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룰 수 있는 목표를 빨리 이루어서 빨리 결과물을 냈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빨랐죠. 그리고 팀 전체 훈련 말고 꼭 개인 연습도 많이 하시고. 개인 연습은 뭐 필수가 아니라 뭐 밥만 먹으면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타이어 치는 거, 스윙하는 거 생각하고 뭐 이런 벽에다가 볼을 치면서 잡는 연습 이런 거는 뭐 매일 하다시피 했죠. 혼자서. 네. 그러니까 모든 야구가 아닌 모든 운동은 몸이 먼저 반응을 해야 되거든요. 자동 반사가 그쵸? 돼야죠. 자동 그러니까 생각을 갖고 있는 걸 바로 내가 볼이 날아왔을 때 반응을 할 수 있는 거는 연습밖에 없기 때문에 뭐 하루 24시간에서 거의 한 15시간 이상은 야구에 매진했다고 과언이 아니죠. 야구 일기를 썼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저는 그게 뭡니까? 야구 일기라는 게 어떤 거냐면 주로 이제 뭐 오늘 같으면 뭐 2020년 뭐 10월 5일을 딱 적어놨고 예를 들어 뭐 오늘 저는 뭐 타격을 했는데 감독님이 얘기했던 그 타격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운동을 해서 이거를 조금 커버를 해서 다음에 가서 이런 걸 보완을 해야겠다. 이런 일기를 좀 쓰고 자기 훈련 일지네요. 네, 그리고 스윙은 오늘 뭐 400개 했고 몇 개 했다. 타이어 400개 치고 뭐 PS 쳐놓고 국가대표를 위하여 뭐 돈을 벌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적어놓았던 것 같아요. 그걸 매일매일? 네, 거의 운동 일기처럼 썼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초등학교 때 이제 감독님이 주로 이제 그런 것들을 권유를 했지만은 권유를 해도 쓰지 않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버님도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글씨 연습도 되고 또 생각하는 게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그런 것들을 얻었죠. 교훈도 많이 얻고. 맨 처음 야구 시작할 때부터 투수 쪽은 아니었나요? 저는 체격이 초, 중, 고, 대학교까지 키 순으로 하면 제일 끝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투수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고등학교 1학년 때 빨리 접었죠. 아무래도 투수는 좀 키가 예, 커야 맞습니다. 위에서 이렇게 내리꽂는 네네. 공이 저게 되죠. 네, 저는 야수로서 빨리 뭐 1, 2번을 치면서 공격의 그런 선봉장이 될 수 있는 그렇죠. 또 그 득점권을 빨리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 맞아요. 그런 거에 조금 초점을 두고 제가 연습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주 일고, 네네. 건국대학교, 네네. 그리고 93년에 해태 타이거스. 네네. 그때 해태 타이거스에 어떤 선수들이 있었죠? 뭐 이제 베테랑 시작하면 김성한, 나이 순으로 한대야, 뭐 선동열, 이순철, 장채근, 이건열, 뭐 이강철, 조계현, 문희수. 아무튼 투수 쪽은 완전히 화려했어요. 네. 야수는 이제 김성한, 한대야, 홍현우, 이순철, 뭐 이건열 이런 선수. 첫 등단 또 입단해가지고 네네. 몇 번으로 쳤습니까? 첫 입단에서는 9번을 치게 됐고요. 네, 마지막 5월부터 1번 타자로 들어섰죠. 1번 타자. 네네네. 그리고 도루는 첫 경기부터 막 했잖아요. 도루는 그렇죠. 그때 코치님이 시킨 거예요? 본인이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많은 팬들이 지금 의구심을 쌓는 게 도루는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요. 잘할 수 있고 도루는 달리기가 빨라야 되는 게 그건 아닙니다. 도루가 달리기만 빨라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뭐 11초 1 아까 그걸로 네. 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뭐 잠깐 얘기를 돌리면 서말구라고 우리 한국 육상 대표하는 네. 그분이 롯데 자이언트
선수로 한번 등록이 된 적이 있어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대주자로만 쓰려고. 근데 야구는 직진이 아니라 곡선을 이렇게 도는 운동이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달리기 빠른 그분도 도루 실패가 더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야구는 달리기가 빠른다고 해서 성공률이 높은 게 아니라 이게 저 같은 경우는 8개 구단의 모든 상대 팀 선수의 폼, 자기의 습관, 그 투수의 폼? 그런 폼 습관 또 더 멀리 가서는 포수의 앉은 자세까지 보면서 도루를 하기 위해서 빨리 상대의 약점을 노출된 걸 캐치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써먹는 거. 아, 저 포수, 저 투수는 예, 목이 예. 이렇게 들어가면 홈런이 들어가고 뭐 예를 들어 머리를 많이 움직이면은 견제를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도 하면서 숙지를 빨리빨리 해놔야죠. 그래서 빈틈 있을 때 바로바로 뛰어나요. 그건 순간적 반응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감독이 지시할 수가 없네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린라이트를 저는 많이 받았죠. 맘대로 해라. 그래서 이제 도루 사인이 있는 것도 있지만은 저에게는 그린라이트. 대부분 네가 좋았을 그렇죠. 때만 뛰는 사인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좀 연습을 좀 많이 했죠. 그런데 프로팀에 들어가서 데뷔 첫 경기부터 도루를 했잖아요. 네네네. 이미 그게 연구가 돼 있었던 거예요? 대학 네. 시절부터? 그렇죠. 대학교 때도 상당히 도루를 많이 했죠. 아니 그러니까 그 상대 투수들의 네네네네. 폼이나 연구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요즘에 이제 전력 분석을 하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냥 보면은 아, 저 투수에 대해서 습관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숙지를 하고 들어가서 우리 팀 선수들한테도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예를 들어 야, 예. 나가면 이런 포즈 있으면 바로 뛰어도 예.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우리 팀도 또 같이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되시는 거죠. 아이 그런데 그 시절에는 그 프로야구 한 팀을 도와주는 스텝들도 제한이 돼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너무 근데 요즘은 적었죠. 이 스텝이 얼마나 많아요. 예, 너무 그러면 많죠. 그 지금 이종범 선수가 얘기한 상대 투수의 어떤 폼일 때는 뭐 0. 네. 몇 초가 튕기니 네, 네. 도루 가능성이 몇 프로다 이거 네, 네. 다 분석할 거 아니에요. 하죠. 근데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는 선수도 있죠. 그러니까. 가르쳐줘도 그거를 못하는. 캐치를 못하고 그 도루 첫발 스타트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스타트 자체가 안 되는 선수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연습으로 통해서 먼저 하고 시합 때 이제 사인을 주는 거죠. 네. 바람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제일 마음에 드시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누가 만들어줬어요?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는 이제 라디오 프로그램이 예전에 많았잖아요. 네, 그렇죠. 라디오 그런 게 앵커나 아나운서들이 야구장에서 와서 예. 목소리만 따가서 인터뷰를 따가서 예. 다시 또 틀어주고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서수남 하청일 선배가 인터뷰를 많이 할 때예요. 전국 돌아다니면서. 가수 서수남 하청일. 네, 그분이 이제 야구를 하면 이제 돌아오는 모습이 좀 바람을 일으켜서 들어간 모습이 너무 멋있다 해서 막 바람의 아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덧 그게 거기에 맞춰져서 제가 야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서수남 하청일 네. 그 가수 가수 팀들이 하청일 분이. 하청일 씨가 예. 그분이 만든 별명이라고요? 네네네. 이건 도무지 믿기지가 그렇죠. 않는데요? 그때는 이제 조금 리포터 역할을 많이 하시면서 아. 야구에 관한 그런 설명이나 궁금했던 거를 라디오로 많이 전파할 때니까. 아, 그러니까 일종의 방송인 하청일이 네네네. 그냥 붙여준 그 닉네임이 그렇죠. 굳어져 버린 거군요. 네, 맞습니다. 93년 데뷔 첫 해부터 뭐 한국 시리즈 MVP 할 정도였지만 신인왕은 못했어요. 네, 신인왕은 뭐 기존의 선수들의 이제 1년 거를 토탈을 뽑아서 성적에 가장 좋은 선수에게 주는 상이기 때문에 예. 그때 당시에는 양준혁 대 1년 선배가 3가랑을 했어요. 타격 3가랑. 아, 양준혁 선수가 네. 역시 93년에 입단이에요? 네. 왜냐하면 준혁이 형 같은 경우는 군복무를 저보다 빨리 와가지고 1년을 빨리 하고 어허. 합류했기 때문에 입단은 같이 했지만은 제대를 빨리 하고 그 팀에 소속돼서 93년에 입단을 했어요. 1년 늦게 군대 갔다 와서. 그러니까 92년부터 연습은 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입단 연도가 저랑 똑같은데 네. 그때 당시에 준혁이 출루율과 타격왕과 그리고 타점인가 내가 알기로는 3개를 해서 이야. 당연히 준혁이 받는 상이 이제 신인상이죠. 대구의 양준혁, 네네네. 광주의 이종범 네네네. 같이 시작했군요. 근데 또 그 해에 코리안 시리즈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서는 MVP. 네, 거기서는 제가 또 MVP를. 계속 라이벌이었군요. 네, 그런 건 뭐 저희 둘이는 라이벌의 그런
구축이 별로 뭐 왜 이렇게 라이벌이지? 나는 거의 보면은 득점을 많이 올릴 수 있는 1번 타자고 네, 네. 준혁이 형은 타점을 많이 올리는 선수인데 비교가 조금 안 되는데 어느덧 이제 그때는 신문을 되게 잘 팔릴 때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대립을 막 시키는 거죠. 삼성하고 혜태가 시합했을 때. 네. 93년 입단인데 94년이 더 놀라운 해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종범의 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네네.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게 2년차 징크스를 상당히 언론에서 부각을 많이 시켜 일부러. 2년 차가 되면 징크스가 못 온다. 하더라. 네. 근데 그런 얘기도 왜 2년차 징크스가 오는데 왜 그러지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예. 연습을 많이 했는데 예. 그러니까 2년차 됐을 때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이전에 2년차 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94년도에 이제 MVP를 받다 보니까 각종 언론에서 이제 노출이 되고 스포트라이트를 예, 받고. 이제 많은 분야에서 관심을 갖게 된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수에 또 잠깐 입문을 했어요. 가수? 예, 선동열, 이종범, 양수경, 당대 양수경 씨가 또 최고 가수왕도 했어요. 최고 가수잖아요. 예, 그래서 잠깐 겨울에 한 달 동안 정말 몇 곡 하는 거를 한 달 안에 다 이렇게 작게 해서 아, 그 앨범 앨범까지 낸 냈어요? 거예요. 취입까지 하고. 거기 막, 선동열 선수도? 네, 각종 막 음악 프로그램에 정말 엄청 했는데 오. 이제 그걸 감독님이 보시고 저 2년 차 저 신인 애가 벌써부터 저런 큰일 노출돼서 났다. 큰일 났다. 아. 그리고 이제 선동열 선수는 어느 정도 베테랑이니까 예, 얘기하는데 또 아니란 이야기 두 선수가 대만 가가지고 또 다쳤어요. 아. 그래서 이제 매니저가 한국 가서 가수나 시키라고 막 이런 식으로 막 감독님이 저희들한테 막 되게 화를 많이 내셨는데 근데 진짜 그나저나 노래를 잘해요? 아니 잘한 거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회사 입장에서 어떤 마음을 갖고 시켰는지 모르는데 회사가 하라니까 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노래를 하고 광주에서 서울을 가잖아요. 그러면 쉬는 날 가요. 예. 3일하고 연습할 때 쉬는 날 가서 예. 녹음을 하고 또 이 차로 광주에 오면은 새벽 한 3시, 4시 돼요. 그리고 바로 또 다시 또 연습하러 가야 돼요. 어. 근데 와서 제가 이인여자 징크스라는 게 탈피를 하고 싶어서 그때도 스윙을 한 거예요, 제가. 도착해서. 잠 안 자고? 잠 안 자고. 이게 이제 한 1월부터 3월까지 하다 보니까 체력이 좀 고갈되더라고요.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코피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해 94년에 타격 5관왕 하고 MVP 받고 모든 각종 기록들이 지금까지도 있는 게 그 94년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그래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거는 그 가수 잠깐 했던 게 저에게는 더 이녀자 징크스를 없애긴 거를 상당히 일조를 하는 해였죠. 내가 이렇게 가수 이런 거 하면서 남들한테 지금 손가락질 예. 받는데 내가 못했다가는 정말 나 이제 끝이다. 네네. 이거로군요. 네네네. 그래서 상당히 그런 3개월이 힘들었지만은 시즌이 이제 10월까지 됐는데 저에게는 뭐 2년 차 때 잊지 못할 그런 기록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죠. 안타 196개, 네네네. 타율 3할 9푼 3리, 네네네. 한 단일 시즌 최다 도루 신기록 네네네. 84개. 네네. 본인 스스로도 그 90년대가 가장 화려했죠, 솔직히. 그때만 해도 더 음, 막 배고프니까 더 뭔가를 찾아서 더 막 달려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 아직도 야구 프로야구 왔는데 2년 차니까 아직 내가 스타라 말할 수 있을까? 네. 내가 슈퍼스타가 더 되기 위해서는 모든 거를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실력, 예. 또 내가 갖고 있는 주특기, 내가 갖고 있는 장기 이런 것들을 팬들한테 어필하기 위해서는 운동장에서 거침없이 해야 되고 부상도 두려움 없이 해야 되는 게 그 예. 분위기인 것 같았어요. 그게.
93년, 94년 얘기했습니다만 네네네. 98년까지 일단 해태 타이거즈에 있었잖아요. 네, 97년 겨울까지 있었죠. 그런데 그 사이에 한국 시리즈 3번이나 우승. 3번의 우승했죠. 그죠? 네네. 그 우승의 원동력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뭐 많은 원동력이 됐지만은 어렸을 때는 만약에 못 모르고 했다라면 96년, 7년은 이제 어느 정도 중고참으로 중견이죠. 돼서 또 그 때는 선동열 선수도 나가고 그러지 다 않았어요? 나가셨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뭐 각종 언론은 이제는 혜태가 힘들 거다. 왜냐하면 선동열, 김성환 두 다 나갔으니까. 투타가 맞아요. 은퇴를 했기 때문에 여전히 투수력은 괜찮았거든요. 그때 투수가 누가 있었죠? 그때는 조계현, 이강철, 이대진, 임창용. 그러니까 방망이를 또 어느 정도 잘 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의 내공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상당히 또 우승을 할 수 있는 멤버였죠. 홈런 타자가 아닌데도 네네네. 유격수 최다 홈런 30개 친 때가 네, 있죠. 네 있었죠. 97년에. 그건 또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타석에 들어서면은 일단은 첫째 조건은 출루. 뭐 물론. 네, 물론 1번 타자 그렇게 했죠. 예, 예. 그리고 투수가 1번 타자한테는 많은 공을 던지게 되면 볼 개수에 영향을 미치니까 1번 타자한테는 그냥 좋은 볼을 많이 던져요. 맞춰지 않는다는 거죠. 투수가 이제 표현을 한다면. 그래요. 근데 그 볼을 저는 놓치지 않고 모든 것들을 결과물을 냈죠. 그러니까 안타를 이게 치든지 홈런을 치든지 홈런까지. 예, 볼을 내셨는데 그 해는 뭐 홈런을 치고 들어간 적이 아니라 안타를 쳐야겠다고 들어가는데 결과가 홈런도 잘 나오고 맞고. 예, 그래서 어. 많이 쏟아 나갔죠. 그 93, 97까지 그 짧은 기간이지만 네네. 3번이나 한국 시리즈 우승하고 네네. 이정범 개인으로서도 왠가 좋은 기록 많이 세우고 그럼요. 그 중에서도 제일 기억나는 건 뭡니까? 아무래도 이제 도루 쪽이죠. 도루. 도루랑 이제 홈런을 30개 쳤다라는 그런 의아함도 있었고, 의아- 내 등치에도 홈런을 보- 이렇게 30개 칠수 본인도 있나? 의아했어요? 네, 저도 놀랬죠. 이렇게 작게 쳐도 스윙 스피드하고 컨택 능력만 있으면은 홈런은 나온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네. 제가 지도하면서 타격하는 데서 상당히 도움도 많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종 뭐 그보다 먼저 도루가 우선이었고. 네네 그죠? 도루가 우선이었죠. 그 도루 기록을 그 후에 누가 깬 사람이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최고의 도루를 많이 했던 형은 전준호 형, 550개. 저는 이제 일본 갔다 와서 510개를 했는데, 그러니까 단일 뭐 시즌 도루 기록은 아직도 깨지지 않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지만은 29개 연속 도루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1번 타자로서의 가장 적합하게 제가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예, 예. 1번 타자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도루 실패 경험도 많죠. 많죠. 그러니까 100개를 뛰었으면 저는 거의 확률이 제가 알기로는 한 82점 몇 프로 될 거예요. 그러니까 도루는 도루 성공률도 네, 성공률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1등이죠. 300개 이상 도루했을 때 제가 1위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이게 도루라는 게 일단 누에 가서 살면은 분위기가 반전이 되지만 그럼요. 또 아웃이 되면은 완전히 꺾어버리죠. 완전히 꺾으니까 이게 상당히 위험한 예, 예, 일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거의 80에서 90% 가까이 성공률이 있어야지만이 감독들이 선수한테 그린라이트를 주는 거죠. 네. 그때 부상 위험도 있는데 큰 부상도 사실 별로 없었죠. 저는 도로에서 큰 부상 당한 적이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상처 꼬맨 거 이런 것들은 거의 날마다 하는 거니까 거의 꼬매서 뛰는 적도 계속 많아요, 제가요. 꼬맨 상태로. 네네네. 이게 부러지지만 않으면 저는 그렇죠. 시합을 뛴다라는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과감하게 들어갔죠. 네. 그러다 이제 98년에 일본으로 진출하셨는데 네네네. 그때만 해도 메이저리그로 바로 가거나 하기가 어려운 분위기였죠. 분위기 자체가. 아무래도 메이저 야구가 그때는 중계도 어려웠고 가까운 일본 야구를 좀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게 예전에 저희가 일본 야구에 단어도 많고요. 예. 일본 야구를 좀 옆에서 했기 때문에 일본만 가도 정말 선수들의 꿈이었죠. 그렇죠. 네. 근데 그때 당시 이제 혜태가 좀 부도가 나고 아야. 이 구단 사정이 안 좋았고. 구단에서 너무 안 좋으니까 회장님이 한국 팀에 보내기는 조금 좀 분위기 자체가 안 좋으니까 선동열 선배님이랑 저랑 이제 일본으로 네, 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제 의지하고는 100%도 상관없이 네. 그냥 일본으로 간 거죠. 저는. 근데 하필 가서 큰 부상을 입으셨죠. 이게 첫 해는 정말 일본 야구도 조금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제 오른쪽 팔꿈치 부상으로 많이 제가 기세가 꺾였죠. 그러니까 뭐. 네네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좀 쉽게 솔직히 말해서 좀 활약다운 활약을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죠? 예. 그리고 다시 이제 기아 타이거즈로 네, 돌아오셔가지고서도 맞습니다. 또 부상을 당하셨죠. 예, 여기 광대뼈에 어, 조금 부러지는 좀 그러니까요. 몸에 맞는 볼을 맞았죠. 한 4, 5년? 네, 제일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요때가 큰 어떻게 보면 공백이고 네, 슬럼프요. 3년 동안. 그때 어떠셨어요, 심정이? 그러니까 그때 더 이제 저를 조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더라고. 아, 야구를 해서 은퇴를 할 때까지 잘하면 좋은데 정말 우여곡절도 많고, 그러니까요. 예, 좀 본인한테 실망도 하고, 그러니까요. 또 팬들한테 약간 예전에 했던 그런 야구를 못 보여주니까 음. 상당히 제 자존심도 많이 상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3년이 엄청난 힘든 시기인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특히 다른 선수도 아니고 네네. 입단부터 한 5, 6년 뭐 네. 최고를 달리다가 네네. 갑자기 급전직하해서 그러니까 가장 큰 그 운동선수로서 가장 당하지 않아야 했던 게 부상인 것 같아요. 부상이죠. 큰 부상을 2번이나 당했으니. 네, 그래서 음. 상당히 부상에 노출이 많이 된 운동이지만은 저는 부상을 좀 많이 신경을 안 썼거든요. 예, 예. 뭐 겁 없이 많이 달려들었죠. 예. 뭐 이래봤자 뭐 부러지겠어? 부러지더라고요. 그게 이제 나이도 좀 먹고 네. 그게 또 그렇게 되는 네,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어. 소심하게 된 거예요. 예. 제가 적극적이다 보다가 좀 소심하게 좀 뒤로 물러나더라고요. 그 기가 좀 꺾이니까 제가 생각했던 야구들이 조금 되지 않는 해가 좀 많았죠. 하지만 다시 또 부활했습니다. 네네네. 2002, 2003 네네. 이제 외야수로 네네. 골든글로브상도 타고 네네네. 또 도루왕 자리도 네네. 또 오르고 네네. 어떻게 이렇게 오뚜기처럼 딱 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했던 것들을 잘했을 때의 기억들을 많이 생각을 해봤죠. 그때는 어떻게 했으면 잘했을까라는 생각. 물론 나이도 이제 조금씩 들어갔지만은 예. 나이에 맞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하고 해서 이제 또 2002, 3년도에 많은 것들을 또 노력을 해서 했죠. 그렇죠. 그리고 현역 선수로 꾸준히 더 활약하시다가 네네네. 은퇴가 2012년입니다. 네네. 그때 나이가 몇 살 그러면? 그때 이제 제가 43 됐죠. 아마 최고령 은퇴 아니었나요? 아니 이제 송진우 선배님이 갖고 있는데 야수로서 이제 여러 사람도 있는데 어느 정도 거의 37, 8이면 은퇴의 권유를 많이 받아요. 당연하죠. 네, 네. 어. 그런 거에 좀 힘들어도 좀 참고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인데 우선은 거기가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자존심을 많이 버려야 돼요. 당연하죠. 그게 뭐냐면은 이제 최고는 못 네. 된다. 뭐든지 선발 출장이 아니고 백업, 후보 선수, 후배들을 뒤에서 도와주는 네. 또 희생을 하면서까지도 네. 내가 대수비도 나가고 대주자도 나가고 이런 것들을 저는 조금 창피하게 생각해요. 왜 유니폼을 입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행복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인지 몰라도 그 나이까지 그때 하게 그 됐죠. 야구 배트에 참을 인자를 네네네. 새겨서 들고 네. 다녔다면서요? 네네네. 그거는 이제 일본 갔었을 때부터 제가 좀 썼는데 어. 아버님이 어렸을 때 뭐 참을인을 3번 참으면 살인도 면한다고 옆에서 자꾸 그런 얘기를 했을 그렇죠. 때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 한자에 대한 의미를 알고부터는 예. 상당히 저에게는 좀 의지 아닌 의지가 되더라고요. 예. 운동이 안 됐을 때, 힘들었을 때, 좀 괴롭고 정말 그랬을 때는 그거를 새기면서 많이 참아서 이겨내서 좋은 결과물도 쏟아냈죠. 네. 그렇게 참을 인자를 새긴 배트를 후배들한테도 많이 엄청 많이 줬죠. 그런다면서요? 네, 저는 일본에서도 썼고 말하죠. 이게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운동이라는 게 힘든 요소들이 자꾸 나타나거든요. 당연하죠. 오늘은 4타수 한타 쳤는데 내일은 4타수 무안타 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일희일비하면 안 되는 네, 거죠. 참고 이겨내고 네. 오늘이 아니고 내년, 내후년까지 멀리 보고 연습을 하게 되면은 예. 가장 중요한 게 참고 이겨낸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걸 의미를 후배들한테 많이 부각을 시켰죠. 아들 정후 배트에도 참을 인자 있나요? 아니 안 써요. 걔는 안 써요. 왜요? 저랑 이제 좀 인생의 세대가 야구 라이프 달라요? 세대가 다르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해도 아들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도 잘 물어보지도 않지만은 아. 저 역시 강연을 하지 않죠.
자기의 그런 루틴이 물론, 있기 때문에. 물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뭐 별로 본인 스스로는 뭐 방망이에 어떤 걸 새겨야 될지 모르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런 건 없습니다. 자, 그 프로팀에서의 활동 역사를 쭉 정리했는데 네네네. 국가대표로서 네네. 세계 대회에서 또 여러 가지 기록들을 세우지 네, 않았습니까? 네. 본인 생각에 세계 대회에서 가장 기분 좋았던 게 언제 뭐 어떤 겁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렸을 때 대학교 1학년 때 아시아 야구 선수권 MVP 받았던 거. 그때 당시에 당대 이제 일본에는 노모 히데오라고 메이저도 가고 예. 일본에서 상당히 잘했던 그 투수의 볼을 쳤던 기억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대학 1학년 1학년이면 그게 90년 네, 뭐 89년 89년? 네. 야, 그때 아시안 게임 MVP. 네네. 그때 가장 기억이 남고 네. 그때부터 이제 국가대표를 계속 할 수 있었죠. 그렇죠. 네. 2006년인가 까지 그때까지 됐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마추어가 나갔던 게 국가대표고요. 예. 98년부터 이제 프로가 나갈 수 있는 그렇죠. 대회들이 많아졌어요. 예. 올림픽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로 와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접하게 돼요. 2006년에 WBC 네. 일본전에서 이겨가지고 네네네. 뭐 손 번쩍 들고 했던 그런 네네. 모습들 많이들 기억하잖아요. 많이 기억하죠. 그때는 제가 36살 때 뽑아줬는데도 왜 나를 뽑지? 당대 야구 선수 잘한 선수도 있고 예. 저는 이제 많이 힘이 떨어질 때였거든요. 근데 그 해에 가서 또 좋은 결과물을 내서 저에게는 야구 인생사에서 가장 조금 손에 꼽힐 수 있는 경기였죠. 그러다 이제 2009년에 개인 통산 1000득점, 네네네. 500도루. 네네. 이거야말로 정말 아무나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숫자들이 어느 정도 한 10몇 년을 해야지만이 당연하죠. 역사가 있어야 네, 되는 거니까요. 나오는 건데 1000득점이나 500도는 상당히 힘들어요. 네. 체력도 있어야지만은 엄청난 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또 출루율도 줘야 되고 당연하죠. 네, 그런 거 결과물들이 또 나오더라고요. 부상도 없어야 되고. 네네. 네. 상당히 뭐 좋은 기록들이 있었죠. 2009년도에. 은퇴하신 후에 지도자 생활 네네. 또 해설위원도 네. 하셨고, 네. 그죠? 네. 앞으로는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뭐 야구를 했지만은 이제는 뭐 연수도 갔다 왔고 저에겐 상당히 뭐 야구에 관한 거에 대해서는 옆에 항상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내년에도 어느 팀에 가서 뭐 지도자를 할 수 있어요. 감독하셔야죠. 근데 감독도 뭐 천천히 준비하면 오겠죠. 그죠? 네. 어. 그래서 뭐 은퇴를 하고 난 이후에는 뭐 신조가 하나 생겼는데 항상 역행하지 말자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지금의 자리에서 제가 갖고 있는 거를 후배들한테 전수를 하고 네. 얘기를 해주고 경험으로 이렇다고 얘기해 주는데 어떤 자리를 연연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감독이나 누구를 해코지를 하면서 막 내가 감독이 된들 그게 감독은 2, 3년밖에 못 가거든요. 그렇죠. 성적이 다 그렇죠.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예. 그걸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그러니까 몰라도 억지로 해서 네, 되는 게 억지로 아니라 해서는 더 절대로 한 거야. 그냥 물 흐르듯이 음.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에서 책임감을 완수했을 때 그 자리가 오면은 또 하는 거고 네. 안 되면은 또 다른 분야에서도 그렇죠. 여러 가지 일을 한다는 게 지금 현재 조금 원칙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 아들 얘기 본격적으로 네, 합시다. 네. 어려서부터 야구 선수로 키우려고 하셨어요? 아니죠. 아니에요? 제가 야구를 해봤던데 야구를 한 게 아니라 모든 운동 선수의 부모님은 이세가 야구 운동을 한 걸 싫어할 겁니다. 아마도. 워낙 힘든. 왜냐하면 예전 같은 게 저희는 너무 어려웠잖아요. 워낙 힘드니까. 어려웠기 때문에 성공을 할 수 있는 기반은 빨라요. 왜? 빨리 이걸 탈피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세대는 그게 아니잖아요. 아빠 굳이 그렇게 예, 어려운 굳이, 거 안 해도 되는데. 안 해도 되고 굳이 내가 왜 내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집안을 일으켜야 되나는 그런 생각도 같지도 않은데 애들도. 네 굳이 저도 강요를 하지 않고요. 그리고 한다라면은 저랑 다른 운동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었죠. 아, 야구 말고. 네네네. 왜 야구에 아빠의 뒤를 잇는다는 게 상당히 힘들거든요. 우리 한국 문화적인. 그런데 어떻게 야구를 시작한 제가 거예요? 이제 일본 전주훈련을 가는 해에 한 2달 나가 있거든요. 한 전주 옛날에는 전주를 나오면 그 해에 이제 엄마가 가서 테스트를 받더라고요. 그게 몇 학년 때? 제가 이제 아니 정우가 정우가 3학년 때죠. 초등학교 네. 3학년 때. 네네. 엄마는 그러니까 시켜볼 생각이 있었나 봐요.
이게 다른 것들을 많이 시켰죠. 뭐 쇼트트랙, 축구, 아, 뭐 검도, 여러 체육 예, 종목을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를 많이 시켰더라고요. 수영 이런 어. 것들을. 그러니까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이제 딱 봤을 때 한번 시켜보려고 했는데 축구도 곧잘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전주훈련을 딱 갔을 때 음, 엄마가 정우를 손을 잡고 테스트를 받았다고. 야구. 네네. 어디 가서 그런 테스트를 받아요? 이제 강주에 있는 초등학교 가서 어. 봤는데 거기서 또 승낙을 해서 초등학교 야구부가 네. 있는 학교에 네네네. 가서 했죠. 음. 그래서 정우도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야구 테스트 받았더니 잘해서 야구팀에 이제 넣기로 했다. 네네.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하셨어요? 정우 엄마랑 정우한테 얘기했죠. 뭐라고? 둘이 선택을 했으니까 후회하면 안 된다. 그리고 나한테 이 여러 가지의 응. 그런 관여나 응. 기대는 하지 말아라. 나는 하지 말았는데 니네들이 원해서 했기 때문에 니네들이 열심히 해서 니네들이 노력해서 결과물을 갖고 나와야지. 이 길이 상당히 힘든 길인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지도자한테 얘기 뭐라고 했죠 제가. 그때만 해도 20살이 되고 뭐 프로야구 선수가 되면은 스트레스 받고 이런 걸 잘 몰랐죠. 아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어린애가 초등학교 뭐. 애들은 아이, 뭐 유니폼을 입고 나가서 노는 게 재밌는 거지. 당연하죠. 예, 뭐 내가 성공을 해서 뭐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정우가 딱 그때 한번 얘기하더라고. 아빠 얘기가 왜 하지 말라는 얘기를 고등학교 넘어서 알더라고. 이제 본인도 생각하는 스트레스를 가치관이나 받고, 모든 게 주위에서 이종범 아들이니까 세강강 낀 거 보니까 예. 아 이래서 아빠가 안 알아있구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그랬죠. 그래서 이걸 넘어야지만이 너는 아빠를 넘을 수 있다. 이게 야구를 하면 할수록 너한테 더 칭찬보다는 부담이 되고 부담 내기, 짐이 되고 너에게 비교되는 얘기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쏟아질 거다. 음. 그걸 감안하면서 너는 이제 해야 된다. 왜? 들어왔기 때문에 야구.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제가. 네. 그 특별히 개인 지도나 뭐 이런 거 하나 네, 안, 저는 절대로.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운동하는 연습을 생각해 봤더니 저는 부모님이 뭐 강요해서 한 게 아니라 아버님은 타이어를 하나 딱 문 앞에다가 놓고 놔뒀어요. 엄청 크게 콘크리트로 이렇게 딱 움직이지도 않게 이렇게 딱 만들어 놨더라고요. 네, 저는 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왜 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근데 알고 봤더니 타이어를 치면 이 손목이 되게 강해지거든요. 이게 요즘에 프로야구 선수들이 A급들은 거의 150이에요. 그렇죠. 시속이. 그렇죠. 근데 그 볼이 내 방망이에 맞는 순간 손목이라 조금이라도 밀려버리잖아요. 손목 힘이 예, 이게 다 파울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타이어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치다 보니까 체구는 좁지만은 빠른 볼에 이겨내더라고요. 예.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예. 타이어랑 이 스윙을 많이 했죠. 예. 그거랑 똑같이 정우한테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요즘 알다시피 아파트 세대잖아요. 아파트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타이어를 놓을 데가 없네요. 놀 데도 없고 칠 데도 없고. 그래서요. 그래서 나는 스윙만 하라겠죠. 빈 스윙을 하게 되면은 본인이 갖고 있는 타점도 생기고 또 빈 스윙을 하게 되면 어떤 게 좋냐면 볼이 날아오면 사람은 맞히려는 그런 행동이 의욕이 더 강해져요. 그렇죠. 근데 빈 스윙은 아무리 스윙을 해도 맞는 소리의 타점을 자기가 잘 몰라요. 근데 그게 하루, 10일, 1년, 10년이 되잖아요. 그게 내공이 쌓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반사도 되고 스윙 스피드가 생기는 거죠. 몸에 딱 배는 네, 그래서 정우도 아파트 단지에서 제가 생각에는 중2인가부터 고3까지 많이 돌리더라고요. 혼자서. 네. 정우도 결과물을 얻으니까 아빠가 어떤 얘기를 한 건지 잘 알더라고요. 네. 벌써 국가대표잖아요, 아들. 그렇죠. 그죠? 네네네. 그래서 국가대표팀 선수 나갈 때 코치로 같이 나가고 네네, 제가 그랬잖아요. 2018년 아시안 게임 때 같이 그러니까요. 나갔죠. 네네. 코치로서 네, 코치하고 선수로 나갔죠. 아들은 저기 뛰고 네. 그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상당히 이제 표현을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 궁금증을 갖고 있는 시청자나 모든 팬들이 알 건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았죠. 아빠가 베이스 코치하고 아들이 나가서 루이 했을 때. 그러니까. 근데 저렇게까지 성장을 했구나. 저런 볼도 칠 수 있구나. 대견하다 이런 얘기밖에 못 하겠더라고요. 게다가 금메달 땄어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일본을 이기고. 네, 일본을 이기고 그래서 상당히 그때 당시에는 조금 눈물보다는 조금 정우가 이제는
이 프로 세계를 이겨낼 수 있는 위치까지 왔구나. 이제 앞으로도 더 힘든 것도 이겨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죠. 2018년이면 프로 한 2년 차 2년 차밖에 안 네네. 됐는데 네네. 아빠가 1년 차, 2년 차일 때 못지않게 잘하는구나. 그럼요. 그런 거잖아요. 왜냐면 이 친구는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들어온 게 아니라 고등학교를 그러니까요. 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죠. 네, 네. 바람의 아들로 불리우다가 네네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정범 선수 얼굴 잘 모르죠. 모르죠. 이정우 아빠 그러면 다 이정우 선수 아빠라면 그렇죠. 예, 많더라고요. 이제 별명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뭐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근데 상당히 뭐 그렇게 지금 현재 분위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기분 좋으시죠? 네, 속으로. 좋습니다. 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야구 잘했을 때 우리 아버지는 어땠을까? 그렇죠. 그렇죠. 예, 상당히 기분이 좋았을 거라는 아유.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네,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똑같이. 이정범 선수의 인생에서 야구란? 저는 그래요. 야구는 저를 밥 먹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직업인 것 같았어요. 그냥 그 야구가 없었더라면은 저라는 존재도 세상에 나오지도 않을 거고. 그렇죠. 상당히 야구에 대한 뭐 애정도 있었지만은 야구가 없었더라면은 제 인생이 초라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야구는 항상 친구처럼 좋고 영원히 함께 갈 수 있는 친구 같습니다. 앞으로의 인생도 역시 야구와 함께 아유, 하겠죠. 당연하죠. 당연한 거죠. 야구가 뭐 누가 저를 부를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갖고 있는 그런 경험담 또 코치를 연수를 해서 갖고 있는 그런 눈으로 보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후배들한테 많이 전파를 해줘야겠죠. 그렇죠. 제가 지도자 감독 맡으셔서 또 네. 팀의 우승도 이끌고 네네. 그런 활약상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젊은 분들은 이정우 아빠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영원한 바람의 전설 이정범 선수와 훈훈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세요.